해안 침식이 있다는 건 저거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동해안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땅이. 그래서 화강암은 더 이상 바닷물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선사시대 암각화 있잖아. 바닷가에 선사시대 암각화가 닳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무슨지 알죠? 그것이 물이 이 암각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암각화가 있는데 하나는 농사 지을 때 암각화, 태양과 달이 있는 암각화. 그거는 농경시대에 나온 암각화야. 그 앞에 나온 암각화는 울산의 경주 저쪽에 있는 암각화, 바닷가에 그 있는 암각화는 좀 남쪽에 있는 암각화는 수렵시대 암각화야. 물고기도 잡고 동물도 잡아먹던 그 수렵시대 물고기 잡던 암각화. 이런 것이 바닷물하고 맞닿아 있어요. 근데 그게 몇천 년이 가도 언제나 해안 경계선은 안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저거는 누군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화강암은 물에 의해서 침식이 되는 게 엄청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주 적게 침식이 돼요. 선사시대 암각화가 그대로 바닷가에 지금도 물 위에 떠 있어요. 암각화가 물 바로 위에 암각화가 있는데 닳지도 않았어. 그러니 바다가 노다지 속초시가 점점 적어지냐? 아니에요. 강릉시가 적어지냐? 항상 바다는 모래를 싣고 와가지고 그 바닥에는 모래를 쌓아줘요. 또 밀고 나가면서 모래를 가져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바다에 모래가 오히려 해운대 가면 모래가 쌓이지 육지로 자꾸 들어오는 게 없어요. 더 모래가 쌓일 뿐이지 까져나가가지고 바다 육지가 없어지는 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기 일본이 가라앉는다 이런 말도 있죠. 일본도 화강암으로 돼 있어요. 화강암이 갑자기 가라앉습니까? 일본이 가라앉으면 어마어마한 용암이 일본 열도 위로 올라올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어마어마한 산이 만들어지겠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본이 만약에 가라앉는다면 거기서 그냥 용암이 취소돼가지고 일본보다 더 큰 열도가 생길지도 몰라.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축을 내가 바꾸는 중에 있거든. 계란형으로 생긴 지축을 완전 고흥 형태 원형으로 바꾸면 지구가 365일이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꾸는 것은 점차적으로 지구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정력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정력 시대가 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정력의 시대로 가는 거는 23.5도 기울어 있는 그 자체 기울기 변화를 앞으로 오게 한다는 거. 이것은 지구 모양을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바꾸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인도네시아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지구가 축소되고 태평양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축소되면서 지구가 살아있는 물체야. 지구가 자기 스스로 살아날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빙하가 없어지는 만큼 서서히 타원형이 원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빙하 무게만큼. 그러니까 일체 뭐 일본이 가라앉거나 이런 것은 미래에 여러분이 북극 빙하나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나 일본이 우리보다도 더 나중에 가라앉아. 그렇게 되면 일본은 4,000m짜리 후지산, 4,000m짜리 산이 있어요. 우리는 지리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1,500, 1,700 뭐 이러잖아요. 백두산만 2,700이지. 남한의 산은 전부 1,000고지 조금 넘었으니까 일본이 바다에 침식될 정도면 우리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은 4,000m짜리 산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산만 이렇게 있나요? 바다로 들어가면 뭐 그것이 끝없는 높은 경지야. 8,000m가 물속으로 약 10,000m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부터 그것이 4,000m지. 아니 저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깊이가 8,000m의 고개 산이야.
그러니까 그 대만에 있는 산이나 일본에 있는 후지산은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일본 열도에 올라와서 4,000m지 바닷속으로 8,000m, 10,000m 이상 요만큼 보이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쫙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가 저게 100m도 안 돼 보이지만 저 독도가 밑에 뿌리가 8,000m나 된다. 물론 일본 열도하고 붙어 있지. 이쪽으로는 우리나라 땅하고 붙어 있지. 독도가. 근데 그 위에 섬이 조금 나왔다 뿐이지 그 물을 빼보면 거대한 히말라야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가라앉는다.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밑에 8,000m의 바위가 어디로 가나? 그걸 여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단 지구가 계백을 한번 뒤집어 엎을 때 앞으로 10만 년, 6만 년 이후에 지구가 대빙하기가 오거나 소빙하기가 올 때 지구가 한 번씩 계백을 할 때 그때는 태평양 바다가 히말라야가 되고 히말라야가 바다 깊이가 들어가 버려. 한번 엎어버릴 때 그때는 다 지구기만 없어지나? 지구 전체가 반대가 돼버려. 나온 데는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거는 나오고. 그래서 저 히말라야 꼭대기 가면 조개가 있고 소금산이 있잖아. 그 왜냐 바닷물이 갑자기 갇혀가지고 이렇게 지구는 한 번씩 용서 좀 쳐요. 그건 아직 멀었어. 여러분이 염려할 단계가 아니야. 여러분이 염려할 단계가 아니야. 아직 염려할 단계가 아니네요. 그러면 일본 가라앉는다는 말은 전 세계가 앞으로 빙하가 녹았을 때 지도에 보면 낮은 지역이 일본 낮은 지역이 많이 가라앉는다. 열도가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우리도 남는 걸 보니까 그 해수면이 앞으로 변화가 올 때 보니까 전라남도와 저쪽 일부분은 호남평야 가라앉지. 똑같이 가라앉으면서 지리산맥만 남아가지고 태백산맥만 이렇게 남아있다고 다 없어져 버려. 서울, 경기, 인천 다 물에 들어가. 그거 원합니까? 원하면 만들어 줄게. 네. 그러니까 그 헛질문이에요. 네, 아직 염려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가라앉을 거야.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없어져 버려요.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얕아요. 나라 전체가 바다보다 얕단 말이야. 그 방백을 싸가지고 있는 거야. 뚝을 싸가지고.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일본도 그럴 때는 뚝을 쌀 거야. 우리도 쌓게 되고. 네, 다음 질문은요. 행복 추구의 원칙. 자, 행복 추구의 원칙이 민주주의 3대 원칙이죠.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자, 보세요. 절대 공평이 무슨 뜻입니까? 공평이 뭐죠? 자, 이게 우리 국민의 5대 권리에는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이 들어있지만 민주주의의 3대 요소에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평등은 민주주의에는 없어. 이게 뭐냐? 국민의 5대 권리에는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국민의 3대 권리에도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이게 평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는 평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공평. 열심히 일하는 놈은 좀 잘 살고 게으르고 술 마시고 논 사람은 좀 못 산다. 이게 공평이야. 공평하지 않아요? 어린애한테는 빵을 하나 주고 어른은 빵을 2개 주는 거야. 그거 꼭 평등하게 줘야 되겠어요? 이게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민주주의의 3대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좀 있어. 선생한테 내 새끼 좀 잘 봐달라고 1,000만 원 주면 어때? 집 한 채 사주면 어때? 왜 그게 배가 아파? 왜 그게 배가 아파?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아들 그만큼 대우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걸 합리화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선생이 무슨 맛으로 하겠어? 또 그거 좀
여러분들은 사람이 살 맛을 없게 해버리고 선생한테 몇만 원짜리 이상 뭐 안 돼, 2만 원 이상 있다고 소리 하면요 국가 경제가 흔들려. 백화점이 문 닫아. 그 경제가 흔들리겠죠.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에는 있는 사람, 저 탤런트 계시네, 저런 탤런트는 또 탤런트로서 대우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대우를 더 받는 거야. 공평은 왜? 원고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쳐다보면 인생의 원고 외우는 새 뺏긴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 그래 안 그래? 그 돈 몇 푼 바꿨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원고를 외우는데 한 번 실수해봐.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야 돼 또. 그러니까 탤런트나 영화배우를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 내가 신성일 씨를 보면은 피부가 내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일 씨 옆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왜? 수천 편의 영화에 나가면서 그 대학교 때 조명을 들이 비춰가지고 그 성질이 얼마나 좋으면 그걸 버텨요. 웬만한 사람은요 하룻밤만 해보면 나 영화배우 안 해! 때려치워! 이래버려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꼬북꼬북 졸면서 그 촬영을 해낸 그 인내심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분 성함이 전원주 선생이지. 모든 전원은 저분 거야. 전원주. 그러니까 우리 전원주 선생님은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여러 번 만났어. 그렇죠? 예, 네, 맞아. 식당에서 나하고 여러 번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도둑놈이 뭐 어디 죄짓고 도망 못 가다니 여기서 또 만나네. 내일 모시고 갈랍니다. 예? 내일 모시고 장흥 갈랍니다. 장흥에 오세요. 장흥도 와야 되죠. 나중에 청와대도 와야지. 근데 이 공평은 자본주의에서 있는 사람은 좀 대우를 받고 없는 사람은 좀, 그래서 5달란트 만든 자에게는 1달란트 묻어놨던 자 돈을 예수가 뺏어가 줘버리죠. 그죠? 그게 공평이야. 열심히 노력한 자는 더 가지라 이거야. 노력 안 하고 땅속에 묻어놨고 논 자는 고생 좀 하라 이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신랑이 내 친구입니다. 이 사람 신랑이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아시죠? 청년 문제 전문가, 검사 출신 아시죠? 이름이 뭐죠? 강지원. 내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분이 내 친구 부인이야. 그런데 내가 이 법을 왜 반대하겠어요? 경제를 망치니까.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선생한테 집을 사줬던, 1억을 줬던, 10억을 줬던 부자들이 돈 쓰게 하는 거 절대 막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아. 애들한테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돼. 내 친구 엄마는 우리 선생님한테 집을 사줬대. 야, 나도 앞으로 부자가 돼야 내 아들한테 집을 사줄 거 아니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맞아요. 뭐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아무나 똑같은데. 이렇게 까다가 뭐 흑인들처럼 돼버려. 맞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람은 돈을 쓰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선물도 마음대로, 선물 주면 죄 짓는 것처럼 하니까 이거 안 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없애는 게 금융실명제 폐지하죠? 아니, 돈 은행에 넣으러 가면서 죄 짓는 사람처럼 신분증 꺼내고 돈 찾고, 이게 뭡니까? 영 국민의 위화감을 만들어내. 그래서 돈에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 금융실명제 폐지, 부동산 실명제 폐지. 정말 이해가죠? 이게 자식들한테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걸 좋은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도 자식들하고 철천지 원수가 돼. 아버지가 은행에 돈이 이만큼 있네, 부동산이 이만큼 있네. 이거 자식이 알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져요. 자본주의는 자기 돈이 얼마 있어도 아들 몰래 다 가지고 있다가 뜻있는 데 쓰고 싶은데 애들이 투자를 하고 앉아있어. 앉아가지고 부동산 얼마 있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기분이 나게 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그 다음에 폐지하는 게 김영란법 폐지하는 게 그 다음에 정권거래세는 1억 미만 소액 주주 정권거래하는 사람들은 정권세 0.5% 없어. 폐지. 알겠죠? 정권거래세 없어집니다. 왜?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번 사람을 아직 못 봤어. 그런데 뭐까지 냅니까? 세금까지 물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수가 없어. 주식을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돈을 쓰지 않고 정권으로서 돈을 쓰게 해줘야 돼. 주식으로. 그러면 이 주식에서 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럼 은행 이자가 안 나가. 맞아요. 그런데 주식은 엉망으로 주식 무슨 세금 주식회가 적자 본 데다 또 세금까지 나오니까 거래세를 물리니까 이거 안 되잖아. 폐지할 것이 한 50가지가 있어. 징병제도 폐지. 징병제도는 모병제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1년에 월급을 몇 억씩 연봉을 받으면서 애들한테는 군대 가면 1년에 한 달에 돈 몇십만 원, 1, 20만 원 됩니까? 보초까지 해서 안 돼. 그 애들한테는 200만 원 이상은 줘야 돼. 그래서 군대는 모병제. 가고 싶은 사람은 어제 제대했는데도 오늘 가면 돼 또. 알겠죠? 그 대신에 논산훈련소 가서 남자 여자 한 달 군사교육은 받아야 돼. 총도 쏠 줄 알아야 돼. 여자도. 그 전시에는 여자가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어야 돼. 가족을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남녀공이 군대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논산훈련소 여자 남자가 한반도는 분단돼 있으니까 군사훈련을 받고 그 외에는 제대야. 한 달 만에 다 제대. 그 외에는 군대는 모병제. 실업자들 다 들어가는 거야. 60 먹었든 70 먹었든. 다 나이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거기가 인화가 이루어져. 밤에 자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코 골고 자고 있고 여기는 아들이 옆에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나이 많은 차이가 서로 누워 있으니까 싸움이 안 벌어져. 어른들이 딱 질서를 잡아줘. 좋죠? 그러니까 뭐 자식 같은 놈, 손자 같은 놈 이런 거하고 같이 근무하는 거야. 80살까지는 누구나 군대에서 알겠죠? 뭐든지 재미가 있게 사회를 구성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3년만 있다가 제대하라고 그러면 제대는 안 해. 전부 장기야, 장기. 그러면 거기서 돈을 모을 수 있잖아. 밥 먹여줘. 월급은 차곡차곡 쌓여. 그럼 자기가 언제쯤 제대하면 노후가 되겠다. 되겠죠? 좋아, 안 좋아요? 징병제도 폐지. 그 다음에 뭐 폐지입니까? 징병, 에? 교도소 폐지죠? 교도소는 전부 벌금제입니다. 벌금제로 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만 아주 10년 이상 사람들만 감옥으로 들어가. 10년 이하는 웬만하면은 벌금으로 처리하고 감옥을 가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가 재판하는 걸 딸내미가 안 봐야 돼. 그래서 대부분 확정 판결 나기 전에는 유서에 못 내보내. 체포됐더라도 아버지가 뭐 뇌물을 먹었다 체포됐다 뉴스 나오면 안 돼. 그 대신에 나중에 대법원에 확정 판결되면 뉴스에 나올 수가 있어. 알겠죠?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됐는데도 이미 도둑놈으로 소문이 다 나고. 맞아요. 이제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나 보세요. 부시 만났어. 트럼프 만났어. 근데 이미 안 만난 놈으로 사기꾼으로 소문이 쫙 났잖아. 나는 사기 전과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 출마를 안 받아줘요. 중앙선관위에서. 그리고 한 번만 남한테 사기로 고소당하면 대통령 못 나가. 그게 얼마나 깨끗해요. 3번 대통령을 나간다고 나갔으니까 깨끗하죠.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받아요. 서류를 안 받아. 국회의원 선거는 사기 전과가 몇십 개 있어도 접수가 되지만 대통령은 사기 전과 한 번만 있으면 접수 안 됩니다. 근데 왜 내보고 사기꾼이래? 내만큼 검증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없었냐? 수능시험이 폐지야. 수능시험이 폐지입니다. 그럼 수능시험을 왜 폐지하냐? 아니, 애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수능시험 날 배가 아픈 애 있어 없어요? 여자애들도 그런 애가 있어요. 그 날짜가 잘못 잡혀버리면 서울대 갈 애가 지방대도 못 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죠? 이렇게 시험 하루 쳐가지고 젊은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너무 잘못이야. 그래서 아예 중고등학교는 한 과목만 시험을 쳐. 한 과목이 뭐냐? 자기가 선택 과목이야. 자기는 영어를 한 과목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영어만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합계 점수가 5,000점이다. 그러면 얘는 어느 대학이 딱 나와. 알겠죠? 근데 영어 하다가 갑자기 수학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영어 하던 점수와 수학 점수를 합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필요 있나? 한 과목만 잘하면 돼. 음악 시험만 보는 애는 음악, 체육 시험은 체육. 하나야. 다른 시험 없어. 과외합니까? 안 하는 대신에 자기 전공 과목 하나는 과외하겠죠? 학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학원이 줄어들어. 망국적 과외는 없어져. 어떻습니까? 과외비가 분명히 백화점으로 가야 될 돈이,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학원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 다음에 뭐가 붙죠? 이자 다음에 이자 디플레이션. 이자 때문에 물가가 안 올라가. 또 월급 받으면 아파트 융자 받은 이자부터 먼저 내야 되니까 카드 뭐 돈부터 갚아야 되다 보니까 이 월급을 받은 것이 금융기관으로 이자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가 싹스톱 되어버렸어요. 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대통령 되면은 정확하게 뭘 하느냐? 한국은행에 총 찍어낸 돈이 1716조야. 우리나라 전체 화폐 양이에요. 그런데 화폐가 유동되고 있는 건 유동률이 10%예요. 170조예요. 10%. 우리나라 화폐는 170조만 돌아다녀요. 돈이 미국으로 빼나가고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뭐 어디로 들어가고 돈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데도 이 170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돌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돈 구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당선된 해에 1,500조, 그 다음에 1,500조, 그 다음에 1,500조, 4,500조, 우리나라 총 통화의 약 2.5배를 찍어내. 이해가시죠? 찍어서 아파트를 은행에 잡힌 사람들 돈, 사채 쓰는 사람들 돈 이유 없이 다 갚아버려요. 갚아줘.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탕감해 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융자 안 받은 사람은 손해는 손해지. 그러나 융자 받은 돈 이자 내다가 안 돼버리니까 경제가 죽으니까 갚아주는데 그 집은 국가에서 잡아놔. 무슨지 알겠죠? 집에는 따라다녀. 갚아준 돈은 따라다니는데 국가에서 받아가지는 않아. 이자 안 나가. 좋아 안 좋아요? 은행에 압류돼 있는 거는 그대로 있으나 이자를 낼 이유가 없어. 국가에서 대신 갚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화폐가 4,500조가 풀린다고 인플레이션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왜? 너무 목이 말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총 통화 1,700조가 요 4,500조 푼다고 해도 이 돈이 또 지하로 많이 사라져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통화량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좋아요. 이 디플레이션이 일본이 이자 디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이 20년 전에 쫄딱 망했어. 아시죠? 그러다가 아베가 양적 완화하는데 일본 총 통화에 4배를 찍었어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지금 금년에 약 3%, 우리는 마이너스 1%, 중국은 2.5%. 이런 식으로 G20개 국가가 전부
2.5% 내지 3% 성장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예요.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로 가는데 왜? 이자 디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확 풀어서 서민들의 주택 융자 이자 안 내게 해줘.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좀 골치 아프겠죠? 하면서 이걸 찍으면 내가 이자를 안 내. 이거 안 찍으면은 내 좋아하는 당이라고 찍어 놓으면 이자는 꼬박꼬박 나와. 이거 찍으면 미친놈을 찍으면 이자를 안 내. 여러분들이 선거 때 골치 좀 아플 거야. 요거 잘 기억해놨다가 이자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붓대가 허경영 쪽으로 가면 이자가 없어져. 다른 사람 쪽으로 가면 이자를 내야 돼. 그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알겠죠? 나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공평이라는 자본주의 원칙은 평등하고 달라요. 이거는 정신적인 평등이지. 실제 자식을 3명 키우는 사람은 시장 갔다 올 때 애들한테 빵을 3개를 사오면 그 집안 망해. 빵을 2개만 사와야 돼. 그래 애 서희한테 2개를 탁 던져줘요. 던져주면 둘이서 싸워. 서희서 싸워. 1개가 모자라잖아. 모자랄 때 얘들 사이에 논리가 만들어져요. 형은 동생한테 야 이거 이번에 네가 먹어라. 그렇잖아. 동생은 형이 먹어. 아니면 야 쪼개서 니는 1개 먹고 우리 둘은 쪼개서 먹자. 그렇잖아요. 그래 형은 동생은 나이가 어리니까 반 개만 먹어. 형은 덩치가 크니까 1개 통째로 먹어. 그 둘째 셋째는 쪼개서 먹자. 하여튼 얘들은 무슨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지금 전 과목 시험 치는 거 애들 망치고 경제 망칩니다. 맞죠? 애들에게 자기 좋아하는 한 과목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교양 과목이야.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참석하면 돼. 점수 없어. 좋아 안 좋아요? 나쁩니까? 가계부채가 확 줄어들어. 가계부채가. 알겠죠? 예, 지금 내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은 시간 어떻게 됩니까? 10분 남았습니까? 내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은 어마어마한 유튜브가 1,500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시면은 소화제가 필요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듣다가 소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강의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웃다가 볼일 다 봐요. 나는 5,000년 전으로 갔다가 갑자기 200년 전으로 갔다가 갑자기 맨하탄으로 갔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오고 그래요. 강의할 때. 그러니까 뭐 수많은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강의하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못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 과목만 수능 시험 없애지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그래 애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애들이 군대에서 해방돼요. 그 다음에 애들의 결혼부를 만들어. 여성부는 없어지고. 알겠죠? 결혼부를 만들어가지고 결혼부 장관은 나한테 조인트 많이 나가는 거야. 왜? 결혼부는 1년에 결혼을 몇 명 했는지 따라서 장관 월급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결혼부에서는 연애공영제를 합니다. 연애공영제는 뭐냐? 매월 20대부터 80살까지 결혼하는 사람은 20만 원씩 나와. 왜? 여자 만나서 모텔 가고 밥 먹고 요 비용 20만 원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매월 20만 원씩 연애를 국가가 좀 도와주는 거야. 대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각 구청별로 결혼 안 한 사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모여야 돼, 어느 장소에. 근데 거기에 남자도 오고 여자도 와. 그래 거기서 자기 발표를 해줘야 돼. 나는 아무개고 나는 누굽니다. 소개하고 내려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 20만 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결혼 안 한 사람이 각 지역별로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돈 받으러 오는 거야. 돈 받으면 가지만은 만나러 오게 되지. 그러면 누가 결혼했고 안 했는지 서로 알잖아. 그리고 만나서 알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연애공영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연애공영제, 결혼공영제. 결혼 1억씩 주죠?
결혼 공영제, 연애 공영, 국가도 되고 자기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공영제, 주택 2억 주죠? 주택도 2억을 주니까 공영제야. 나머지 자기들 보태야 돼. 반반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회를 재밌게 해주면 출산, 결혼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여외에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은 전부 정신교육대로 가야 돼. 이 사람들이 내 유튜브 보고 자기들이 더 많이 봐. 알겠죠? 그 내가 나중에 대통령 나오면 국가혁명당으로 다 해쳐 모여 할 거야 아마. 서로 쫓아올 거야. 왜? 정신교육대 가는 것도 낫잖아. 그래서 연애공영제, 결혼공영제 이런 공영제를 쭉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뭐 버스 공영제는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택시도 앞으로는 공영제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공영제를 통해서 국민을 화합시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아니, 오늘 하여튼 우리 교수님이 저를 불러준 거는 큰 사건이야.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유. 재밌습니까? 네. 네. 내가 해야 될 이야기는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밤은 참고로 들으세요. 밤은 곧 다음 날이다. 밤은 뭐냐?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간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 밤에 집에 가서 내일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곧 그 다음 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녁 시간은 그 다음 날의 운명을 좌우해버려요. 내가 저녁에 늦게 집에 갔다. 그 다음 날 졸다가 사고로 죽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은 그 다음의 운명을 키를 쥐고 있어. 맞죠? 네. 저녁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눈 부라리고 지키고 쳐다보는 자식과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조금 줄여서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를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의연히 비춰만 주는 거야. 내가 한반도에 와가지고 한국을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다가 가는가 나중에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절대 평범한 그냥 인간하고는 반대라는 거. 여러분과 나는 에너지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나이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우주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 태양의 위치를 체인지할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강의에 이야기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지능이 100이야. 100에서 200. 나는 지능이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뭐 책을 보고 강의하는 일도 없지만은 20몇 년간 강의하면서 원고 보고 한 일은 없어요. 나는 내가 여기에 방대한 양을 쓰더라도 모든 원고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는데 나는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씩 줍니다. 20살부터 돌아갈 때까지. 20살부터 받으려면 결혼해야 되고 30살부터는 결혼하든 안 하든 150만 원씩 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300만 원씩을 받잖아. 그죠? 근데 그게 좀 허황돼 보이죠? 근데 그게 국민 생활이 안정이 돼요. 노후에도. 이렇게 내 정책은 허황돼 보입니다. 근데 그 예산 확보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100명 줄여. 100명으로 만들어버리고 월급 없어. 무보수 명예직이야. 3,000명의 보좌관 없어. 그래도 나라는 돌아가. 1년에 만들어내는 법, 그거 안 만들어도 나라 돌아가. 잘 들으세요. 지자체 의원 월급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 임명제도 받고 이 자그마한 나라가 장점이 있다면 강력한 지도력, 구심점 이것만 있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인데 이거를 민주화해가지고 지자체화 해놔니까 이게 우리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어. 가는 데마다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강력한 인물 내가 나오는데 이 영적인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 때는 안 하죠. 안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안 하는데 내 유튜브에서는 합니다. 그게 내 인기가 올라가는데도 한 역할을 해요. 왜? 그래야 미국과 소련을
나중에 한반도 중심으로 모여라. 이럴 때 걔들이 내 말에 꼼짝 못해요.